386 선배들을 꽤 존경하고 그 선배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물론 386 선배들이 열심히 하셨고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루는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아주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정치의 난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정치가 젊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이제 제일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이제 젊은 사람이 해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나. 그리고 선배 정치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치는 오랫동안 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하니까. 또한 이제 민주당에 대한 따가운 회초리의 말씀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이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출마하는 지역구에는 이제 벤처단지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도 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도가 지나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20대 국회에서 생각해 보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타협을 더 어렵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치는 저는 사실은 선거는 유권자를 보고 지지자를 보고 하는 게 맞지만 정치는 상대방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지지자를 보고 정치를 하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탄핵이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전략으로 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결심으로 일단 당내 경쟁을 경쟁력 있게 돌파하실 생각이신지. 일단은 도전하는 입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발로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중앙에 인맥이 좋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내일 당장 국회에 가더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경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부분을 주요하게 유권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중앙에 인맥도 좋고, 그리고 저와 함께 정치를 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가장 큰 강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다니면서 듣는 민심의 대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상민 선배님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정치를 오래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지루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롭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성 지역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의 좀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여론의 지형들이 뭐 최근에 조금 어렵다든가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느끼셨다든가. 기본적으로 유성을이 민주당의 초강세인 것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약간의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서 다니면 그런 걸 좀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상황의 변화가 있구나.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시니컬함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과거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조금 더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영선 장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에는 박영선 장관은 굉장히 옆에서 오랫동안 네. 10년 이상 네. 보고 어떻게 보면 정치를 배우기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어떤 정치를 배우죠? 그분의 장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배워서 정말 잘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마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인이고 정의감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영선 의원하고 처음에 했던 게 금산법인데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삼성과의 싸움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IMF 과정에서의 사금고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좌절됐던 이유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죠. 그걸 이겨내고 갈 힘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박영선 의원과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한 로비가 있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기득권과 부딪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그걸 예상하신다고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이겨내고 그 부분을 했고, 그리고 재벌개혁이라는 큰 화두도 꺼냈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기 전에 박영선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서 재벌 문제는 박영선 의원 얘기를 들었어야 했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실은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대전의 시계로 보면 이 전민동, 관평동, 구직동 지역이 변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충청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지역이 심장이거든요. 근데 교통섬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종, 오송으로 이어지는 핵심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매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통이라면 대중교통.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대전이 자동차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굳이 대중교통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도로를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중교통을 늘린다는 건 새로운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진다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놓고 도로를 더 넓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교통체계도 좀 개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이 트램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고 버스 노선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이제 무인버스가 순환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노은동 쪽은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아주 어린 애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확충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성을 지역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인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신인으로서 반드시 당선돼서 그 유성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